제기하면 패소하는 게 아십니까? 앞으로도 눈에 보이는 부정선거 보이더라도 패소할 겁니다. 이유는 A라는 사람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 소송 제기하면 그 피고소인이 피고소인이 바로 중앙선관위원장이고 그 중앙선관위원장이 판사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대법관을 경질합니다. 이 말은 바로 심판이 직접 선수로 뛰고 있다는 것이죠. 소송 제기하면 피고소인이 중앙선관위원장도 대법관 출신이고 지방선관위원장들도 전부 다 판사입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하면 그 심판하는 판결하는 판사하고 같은 겸직하고 같은 한 끈 앞풀이다 이 뜻입니다. 공정한 소송이 되겠고 공정한 판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중에서는 미안합니다. 젖어가지고요. 많은 국민들께서는 사전선거는 이제 보이콧하자. 부정선거 의혹이 많으니까. 그리고 대만이나 독일처럼 우리나라도 수개표하고 관장선거 하듯이 대만 같은 경우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투표 시간이 끝나면 그 자리가 개표장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양당 참관인 속에서 투표 참관인 속에서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집계도 수작업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투표함 이동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만이 IT 강국이고 전세계 반도체 1위 수출국인데 왜 수작업을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독일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표라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누구나 가장 알기 쉬운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옳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않는 이유가 전산화 때문에 많은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현재 2025년 4월 20일 현재 대학 우리 그 63 대선이 40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로서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냐 하면 유일하게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규칙 시행규칙 개정만이라도 해달라는 것이 저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전한길이랑 이영동 PD랑 그리고 공명선거정부연합에서 같이 지난 4월 16일 날 국회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에 대해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5가지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가 PTS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당일 투표는 투표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한 뒤에 사인한 뒤에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찍힌 그 투표 용지를 받아가지고 기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전투표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는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도장 없는 투표용지 투표관리관이 인정하지 않는 투표용지에다가 그냥 우리가 기표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기표는 보다시피 그냥 우리 그 도장 같은 걸 찍지 않습니까? 똑같은 모양에 따라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는 투표용지라는 것은 전한기가 투표하고 나쁜 마음 먹으면 전 2길, 전 3길, 전 4길, 전 5길, 전 6길이 투표했다고 해도 아무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당일 투표처럼 사전투표도 투표관리관에 직접 개인 도장을 찍은 투표용지에다가 투표 다 하게 해달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사전투표한 뒤에 당일 투표까지 며칠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 동안에 투표한 관리 잘 해야 되겠지요. 혹시 나쁜 마음 먹으면 또 투표용지를 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표용지를 투표 한번 하고 나면은 당일 개표할 때까지 그 투표함을 잘 관리해 달라는 뜻으로 현재 기존에는 여야 합의해서 이렇게 CCTV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CCTV도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그 초등학교 지적 수준만 돼도 IT 수준만 돼도 CCTV가 조작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더 하는데 CCTV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고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래서 선관위의 CCTV보다는 좀 더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바로 최소한 우리 그 교섭단체 정당에서 제공하는 CCTV도
같이 검증할 수 있도록 시켜달라는 거고, 그것도 부족하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 우리 자원봉사할 테니까 24시간 직접 사람이 투표함을 직접 감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 얼마나 정당한 요구입니까, 여러분? 거기에다가 투표함을 한번 투표 끝나고 나면 당일 개표할 때까지 투표함 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번 열지 못하도록,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투표 봉인지를 붙이는데,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투표 그 봉인지를 시험을 한 적이 있던데, 그 시험 보니까 뗐다 붙였다 아주 스티커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부정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잔류파쇄형이라고 합니다. 잔류파쇄형 봉인지를 붙여달라. 그래서 한번 투표함을 열게 되면은 찢어지게 돼 있어서 누가 투표함을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해달라는 거, 이거 어려운 부탁 아니지 않습니까? 네 번째가 사전 투표한 뒤에 당일 투표 개표할 때까지 잘 보관했다가 개표 순서도 당일 투표보다 사전 투표를 먼저 투표함을 열고 개함이라 합니다. 개함을 해서 하고 난 뒤에 나서 당일 투표를 개함하자는 요구입니다. 여러분, 보통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당일 투표를 먼저 개표한 뒤에 나서 한밤중에 심야가 되어서 이제 사전 투표한 게 이제 개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듣고 계십니까? 혹시 노태학 선관위원장입니까? 아니면 김용변 사무총장입니까? 선관위에 담당하시는 우리 관리하시는 결정권이 계시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요구만이라 들어달라고요.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것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하튼 다섯 가지를 우리 국회 기자회견에서 선관위에다 요청을 했고요. 그게 4월 16일이었고 이틀 뒤 4월 18일 날 바로 이곳에 저랑 우리 이영돈 PD랑 공명선거 전국연합 대표가 와서 이 서중앙선관위원장에게 묻는 공개 요청서를 드렸습니다. 공개 요청서를 드렸고, 그게 4월 18일 금요일이었고요. 그리고 바로 내일입니다. 4월 23일까지 우리가 요청한 다섯 가지에 대해서 공개 답변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금방 우리가 요구한 게 뭡니까? 바로 이미 법 개정은 힘드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수 있다 하고 신뢰가 아까 50%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제발 중앙선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바로 다시 한 번 더 선관위의 바로 시행 규칙만이라도 자체적으로 개정해 달라는 건데, 제가 요구한 피켓에서 들고 있는 사전투표에 대해서도 당일투표처럼 선관위에 바로 투표관리관에 도장, 직접 개인 도장이 찍힌 그 투표 용지를 가지고 투표하게 해달라는 이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공직선거법 158조 4만에도 나와 있는 겁니다. 원래. 자, 아무튼 이런 요청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바로 저는 이거 마지막 요청이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국민들은 현재 50% 가까이가 선관위에 투표 관리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길에 요청하는 바가 뭔데요? 사전투표에 대해서 제발 투명성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뭐 잘못됐습니까? 이게 음모론입니까? 대학생 여러분, 2030 깨어있는 대학생이라면 이게 음모론입니까? 사전투표에 대한 팩트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는 당일투표처럼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당일투표는 투표관리관에 개인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받아서 우리가 기표를 하는데, 사전투표는요 투표관리관에 개인 도장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전한길, 전두길, 전삼일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가 없도록 돼 있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불합리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런 요청이 여러분 이런 음모로도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이런 팩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6월 3일 날 있는 대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후보를 찍고 싶은데, 그 후보를 부디 부정선거로 당선시키겠습니까? 아니면 공명하고 공정한 투명한 선거를 통해 당선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 이재명 후보가 현재는 제일 높대요. 그렇다면 자신 있다면은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걸 말고 선관위에 요청을 하십시오. 지난길에 요청하는 사전투표라도 공명하게 해달라고, 그래 떳떳하게 대통령이 당선되라고. 그러면은 국민들도 보다 더 신뢰하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선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대통령이 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선관위에, 우리 지금 선관위의 모든 직원분들,
그리고 노태학 선관위원장님, 그리고 김용민 사무총장님,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또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길에 피 맞으면서 제가 할 짓 없이 여기 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왜 이렇게 요구해야 됩니까? 선관위에서 알아서 해야 되고, 우리가 세금 내가지고 선관위에서 공명하고 투명한 선거해달라고 우리가 독립기관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선관위에서 우리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투명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국민의 뜻이 진정으로 반영되고 투표를 높여가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고민하는 것이 선관위의 원래 책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꼭 이렇게 국민이 와서 요청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이 요청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난길에 목숨 걸고 요청드리는 그 말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 만약에 이 선관위에 이 자그마한 사소한 이걸 요청도 안 들어준다면은 선관위에서는 전혀 국민의 뜻과는 반역하겠다는 뜻이고, 또한 최소한의 공명성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이자 부탁입니다. 만약에 이것도 안 들어준다면 저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번 대선에 대해서 불복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국민 제한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제가 남은 대선에서 그래도 승리하면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가지고 공명선거를 원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생각해서 제가 국민 제한권 발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환기에게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께서는 이번 대선에 대해서는 부디 공명성이 되길 바라고, 만약에 공명성이 아니라 부정성 이대로 간다면은 전 국민들이 들불이 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믿고 있는 2030 청년 세대 여러분, 제가 먼저 앞장서서 희생하겠습니다. 얻고자 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어느 후보가 유리하도록 불리하도록 그걸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남은 사전투표만이라도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명선거 하자는데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제가 앞장서서 희생할 테니까 2030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주권 행사인데, 이 주권 행사마저 이렇게 묵살된다면 그동안 80 넘은 할머니께서 한 표라도 내 한 표라도 도둑 맞고 싶지 않아가지고 투표하러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외면한다면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거는 민주주의는 죽은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선포이자 경고이자 부탁을 동시에 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내일이 4월 23일입니다. 수요일까지 선관위에 지난 4월 18일 요청한 요청서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한 번 더 마지막 남은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비 오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진정성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들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이대로 무너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2030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그리고 법치, 공정, 상식이 살아나는 그런 자유로운, 여러분들이 더 살아가기 좋은 그런 대한민국을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물려주고 싶은 소망을 전달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